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R 신텍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벡터라는 것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벡터의 확장판인 리스트와 매트릭스와 어레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라는 것은 각각의 항목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는 하나의 항목들이 전부 같은 형태를 가져야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그리고 문자열 A가 되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인데 문자열 1, 2인데 문자열 2, 그 다음에 문자열 A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이 서로 다른 형태임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R 스크립트는 03 언더바 e 언더바 list matrix array.r 이라는 파일이고요. 리스트를 먼저 핸들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이 네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리스트라는 명령어 자체가 리스트를 생성하는 생성 연산자예요. 그래서 리스트 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첫 번째 숫자 1과 두 번째 숫자 2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자열 A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인덱스가 자세히 보면 대괄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대괄호가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리스트의 엘리멘트를 지정하는 거라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를 하나를 써서 해당하는 위치에 값을 이제 참조를 했다면 리스트는 대괄호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 대괄호 두 개를 써서 1을 쓰면 해당하는 값 거기에 대응하는 값 1이 반환이 되고요. 반면에 일곱 번째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리스트 A에다가 대괄호를 하나만 쓰게 되면 대괄호 하나와 대괄호 두 개의 차이는 대괄호를 하나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결과물도 리스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대괄호를 두 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는 해당하는 리스트의 항목 안에 들어있는 벡터였거나 또는 뭐 캐릭터였거나 그 원소값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 자체를 지시하고 싶으면 꺼내서 쓰고 싶으면 대괄호 두 개를 쓰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위치만 보존하되 여전히 리스트의 형태를 보존하고 싶으면 대괄호를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트 A에 C1, 2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첫 번째 항목 역시 이거는 리스트로 반환이 되면서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1과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1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리스트 A에다가 대괄호를 두 개 치고 C 1,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첨자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리스트 A의 첫 번째 항목 또는 두 번째 항목 이렇게 항목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괄호 두 개에 들어가서 항목 두 개는 사실 여기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리스트는 각각에 해당하는 그 항목들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여덟 번째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리스트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네 번째 줄에서 1, 2, A라는 값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first, second, third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 A를 한번 콘솔 창에다 다시 한번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아까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를 다시 네 번째 라인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치른 다음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리스트 A를 쳐보면 위에 거랑 이제 콘솔 창을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항목이 주어졌지 이름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9번째, 9번째 라인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9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리스트 A를 쳐보면 이제 스트링 표시 뒤에 있는 이 문자열들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에 액세스를 할 때는 이 이름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액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이용한 액세스가 그 접근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1번째 라인하고 12번째 라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선 11번째 라인을 보면 리스트 A에서 항목을 인덱스를 2개 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third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그 항목은 A라는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열 A가 반환됩니다. 또는 대괄호 대신에 리스트 A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표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항목의 이름, 그래서 리스트 A 스트링 third라는 표현을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자 캐릭터 A가 반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는 형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true, false도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하나의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뜻하고요. 항목에 접근을 할 때는 대괄호 2개를 쓴다. 그리고 아웃풋이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기 위해서는 대괄호 하나를 써도 된다. 이름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대괄호 2개를 쓰고 따옴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닐 경우에는 직접 이 스트링 표시 뒤에 해당하는 이름으로서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핸들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리스트에 대해서는 하나를 예시로서 만들어 볼게요. A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리스트를 썼는데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name,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name이라는 변수를 가진 첫 번째 항목에 문자열로 제 이제 성이죠, KANG를 대입을 했고요. 두 번째 셀러리라는 항목에는 숫자로 1만을 집어넣었고요, 10,000을 집어넣었고요. union이라는 이 변수명에는 true, false로 이렇게 true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16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A라는 리스트는 name을 가진 항목이 있고 그 name에는 강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입니다. A라는 리스트에는 셀러리라는 변수명이 있고 거기에는 숫자 1만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A라는 리스트에는 union이라는 변수가 있고 true, false로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한 다음에 강의와는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true, false를 R에서 인지할 때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A는 small a는 뭐 xx는 해서 tru에서 전부 대문자로 쓰면 xx가 tru가 됩니다. xx를 만약에 tru를 쓰면 여기서 지금은 자동 완성 기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고 만약에 이렇게 써보면 소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쓰거나 전부 소문자로 쓰는 true는 R에서 인지하는 true, false라는 로직 밸류가 아닙니다. false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신에 대문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xx는 true가 나오죠. 그래서 true, false로 로지컬 밸류를 집어넣을 때는, 정의할 때는 모두 대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첫 번째 글자인 T 또는 F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16번째 라인까지 했고요. 17번째 라인을 보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리스트에서 name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는 그 엘레멘트의 값을 반환을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KANG가 반환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인데 이제 이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B에다가 19번째 라인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고 해당하는 결과물 이제 같이 보게 되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B의 첫 번째 항목을 리턴을 하라고 하면 KANG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라인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쓰진 않는데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C라는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C라는 리스트에 대해다가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 벡터의 모드가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드는 리스트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24번째 라인은 뭐냐면 사실은 C라는 리스트의 네임을 가진 이름에는 KANG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아까는 리스트 of 제로였다가 24번째 라인을 실행하고 나면 리스트 of 1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5번째 라인은 C라는 리스트에 셀러리라는 변수명에다가 1만을 집어넣어 주고요. C라는 리스트에 유니온이라는 변수에 true를 집어넣어 주면 list of 3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리스트 A 만든 거랑 똑같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C의 이름 컨트롤 L을 통해서 콘솔 창을 지우고요. C의 C라는 리스트에 name이라는 그 항목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29번째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30번째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31번째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우의 이 상황이 모두 똑같은 값을 리턴을 하죠. 스트링 뒤에 그 해당하는 항목의 이름을 명시를 하거나 또는 대괄호 2개를 치고 이름에 대해서 스트링으로 큰 따옴표를 통해서 명시를 해주거나 또는 해당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괄호 2개와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33번째 라인을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C1이라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C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대괄호 2개를 써서 첫 번째 항목을 집어넣고 C1의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면 캐릭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열 변수인데 37번은 33번 라인과는 다르게 대괄호를 하나만 사용을 했지요. 이랬을 때 클래스를 살펴보면 이건 리스트이고요. 리스트인데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그 항목에는 KANG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학생들은 딱 봐도 이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지 라고 할 텐데 나중에 이후 단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벡터를 받을 수 있느냐, 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항목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리스트는 새로운 이름을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째 라인 먼저 실행하기 전에 C라는 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42번째 라인을 치게 되면 강과 1만과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41번째 라인으로 올라가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라는 리스트에 office라는 값에는 office라는 새로운 항목에 frontier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42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name과 salary와 union만 있었는데 지금은 office라는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리스트를 지울 때는 44번째 라인처럼 널 값을 사용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 항목인 salary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44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45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거는 좀 위아래 비교를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C가 name과 salary와 union과 office가 있었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name과 union과 office만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게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다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리스트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47번째 라인을 보면 temp list라는 항목에는 사실은 항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A는 다시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리스트 안에 첫 번째 항목은 또 리스트인데 그 안에는 1부터 5까지의 숫자와 그 다음에 A, B, C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바깥쪽에 B라는 이름에는 대문자 Z가 들어갔고요. C에는 이제 NA가 들어갔습니다. Not available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48번째 라인을 보면 temp list의 A는 역시 리스트라서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에는 1, 2, 3, 4, 5 숫자 벡터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A, B, C 문자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바깥의 리스트, temp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에는
Z라는 대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에는 not available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unlist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냐면 요 unlist에 해당하는 그 항목은 주어진 리스트를 벡터 형태로 반환을 하는데 벡터는 한 가지의 형태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한번 결과를 보세요. 항목들이 항목의 형태가 바뀝니다. 4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unlist를 하는 순간 숫자보다는 문자열의 파워가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1, 2, 3, 4, 5, A, B, C, 대문자 Z, not available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져서 벡터가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숫자 1, 2, 3, 4, 5가 숫자 형태가 아닌 문자열 형태로 반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이름을 없애고 그냥 벡터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5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름조차 없어지고 여기에서 이름은 사실은 리스트의 몇 번째 밖의 리스트의 항목 이름이 A, B, C였고 안쪽의 리스트의 순서대로 A1, A2, A3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매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외가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우선은 어떤 형태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리스트가 이렇게 1부터 3까지 하고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는 생성 연산자 그리고 25부터 29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A라는 리스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는 숫자가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숫자가 25, 26, 27, 28, 29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lapply라는 함수가 있고 sapply라는 함수가 있는데 lapply는 반환을 리스트로 해주고요. sapply는 반환을 벡터로 해줍니다.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53번째 라인을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A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놓고 54번째 라인에 lapply를 쓰면 A라는 항목에 대해서 A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미디언 값, 중간 값을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1, 2, 3의 중간 값은 2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부터 29 사이에 29까지의 숫자 중에 중간 값은 2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다시 sapply를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형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닌 벡터 형태로 그냥 리턴이 돼서 2와 2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를 보존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벡터 형태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